안녕하세요. 국어는 이지혜, 이지한 국어, 이지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은 이성복 시인의 당신이라는 작품과 한민복 작가의 길에 열매즙을 매단 골목길이여 라는 작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 작품은 현대시고 한 작품은 현대수필인데 같이 설명하신다고요? 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 비록 다른 갈래의 문학작품이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출제가 되는 복합갈래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먼저 이성복 시인의 당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힘겨운 노동을 하며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의 상처를 안고 노동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에요. 얼어붙은 땅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아낙네들을,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을 보며 화자는 뭐라도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서 부릅니다.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나가보니 아낙네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씨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의 등에 업힌 아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정네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에 불이 타고 흰 연기가 천지를 둘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 번씩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른 아침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네요. 시간적 배경은 되게 이른 아침이래요.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보여요? 아낙네들이 보이네요. 자, 여러분 아낙네들 첫 번째 시적 대상이 나와 있어요. 시적 대상 첫 번째. 선생님 또 누가 나와요? 네, 뒤에 또 다른 시적 대상이 나오거든요. 자,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보니까 아낙네들이 있었어요. 아낙네들은 여러분 뭘 하고 있나요? 네.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씨를 갈고 있었대요. 얼어붙은 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계절적 배경을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추운 아주 이른 봄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부분 있죠.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나가보니 아낙네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씨를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 아낙네들의 힘든 노동의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은 혼자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등에 누구까지 업었죠? 아이고, 아이까지 업었네요. 여러분, 선생님도 아이를 업고 집안일을 해봤는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아낙네들은 지금 선생님이 하는 뭐 청소, 빨래, 설거지 그런 수준의 집안일 정도가 아니라 이른 아침에 얼어붙은 땅이잖아요. 진짜 얼마나 힘들까요? 아이들까지 업은 모습을 통해서 자, 여기 볼게요. 아이들, 등에 업힌 아이들까지 업은 모습을 통해서 아낙네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남정네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남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 일을 지금 누가? 아낙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논두렁에 불이 타고 불이 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화재가 아니라 자, 논두렁에 불이 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산불이 아니에요. 그 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해로운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논두렁을 지금 태우고 있는 거예요. 흰 연기가 자, 흰 여러분 지금 색채어 사용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니까 모든 문장이요. 씁니다. 아예 안 보이네. 다시 갈게요. 씁니다. 두 번째 문장도 씁니다. 마지막 문장도 씁니다. 라고 해서요. 여러분 지금 어떤 특징이 나와 있냐면요. 모두 동일한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내용이 끝났어요. 1년의 내용은 뭐였어요? 안악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안악내들은 그냥 안악내구나 라고 안악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민중, 뭐 소외된 민중들의 모습이라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연의 내용은요, 얼어붙은 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안악내들의 모습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연 넘어갈게요. 진흙길을 따라가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당신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흙투성이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볼게요. 자, 당신 나오네요. 아까 1년에서 안악내를 봤다면 두 번째 시적 대상은 지금 당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은요 1년의 안악내와 같은 의미의 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시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당신은 뭘 하고 있나요?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여러분 흙투성이 연뿌리를 캐고 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마르지 않은 뻘밭이라고 한다면 뭔가 되게 미끈미끈한 흙이 깔린 개펄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개펄 걸어보셨나요? 응? 걷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되게 쉬워요? 네, 그런 곳에서는 걷는 것조차 진짜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1년에서 얼어붙은 땅이라든지 2년에서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1년에서 얼어붙은 땅, 여기 나오죠? 잘 안 보이나, 여러분? 얼어붙은 땅, 1년에서의 얼어붙은 땅과 2년에서의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은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맞아요.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공간,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는 공간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1년처럼 여기 한번 보실까요?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흙투성이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부분 역시 당신의 힘든 노동의 상황을 굉장히 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연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당신을 만났어. 근데 당신은 뻘밭에서 되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 라는 내용이 전부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뻘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 1년에서는 안악내의 모습이 있었고 2년에서는 당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둘 다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 잡고 마지막 3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볼게요. 혹시 당신이 찾은 것은 연뿌리보다 질기고 뻗센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삽에 찍힌 연뿌리의 동체에서 국달한 물관 구멍을 통해 사라진 것은 도로뿐인 한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목청을 다해 불러도 한사코 당신은 삽을 찍어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자, 혹시 당신이 찾은 것은 연뿌리보다 질기고 뻗센 당신의 상처. 여러분, 뻗센은요, 뭔가 되게 뻣뻣하고 억세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1년하고 2년에서는요, 어떤 종결어미가 반복적으로 쓰였었죠? 네, 뭐뭐 씁니다, 뭐뭐 씁니다 였죠. 2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만났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3년에서는요. 종결어미의 모습이 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자, 씁니까? 뭐 바뀌고 있어요? 의문형 종결어미로 바뀌면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까요? 도로뿐인 한 생애. 자, 여러분 지금 한 생애를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로뿐인 한 생에. 자, 여러분 도로는요. 어렵죠? 무슨 단어인지 모르죠? 선생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뜻이 나와 있네요. 헛되이 수고한 보람 없이 애씀. 너의 한 생에는 당신의 한 생에는 헛되이 수고한 보람 없이 애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당신의 삶이 진짜 힘들게 실컷 고생해서 얻은 게 뭐래요? 얻은 게 뭐래요, 여러분? 연뿌리와 같은 수확물이 아니래요. 연뿌리보다 질기고 뻗센 상처와 아픔이래요. 자, 연뿌리 물관 구멍을 통해서 물이 흘러 사라지는 것처럼 평생 동안 헛수고만 한 삶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렵게 일을 해도 보람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그런 도로뿐인 한 생애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화자가 봤어요. 그쵸? 화자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어떻게 했나요? 네, 목청을 다해 불렀대요.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목청을 다해서 뭐 괜찮아요? 너무 힘들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뭔가 위로를 건네고 싶어서 목청을 다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청을 다해 불러도 왜 목청을 다해 불렀죠? 안타까우니까 뭔가 되게 연민이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청을 다해 불러도 라는 행동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연민, 대상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구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거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화자가 목청을 다해 불러도 당신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사코 삽을 찍어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대요. 자, 여러분 한사코라는 뜻은요. 죽기로 기를 쓰고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당신은요. 힘든 삶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얻는 것도 없이 계속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당신의 생애가 도로뿐이라 그랬죠, 여러분? 도로뿐인 당신의 생애에 대한 화자의 연민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승복 시인의 당신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길에 열매즙을 매단 골목길이여 라는 작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자, 여러분, 이거는 수필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자, 불신의 산물로 세워지는 담장과 담장이 없어 길이 담장인 골목길을요. 뭐 하고 있냐면요.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해서 골목길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담장 위 장미가 붉은 혀를 깨물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장미의 매우 붉은 모습을 붉은 혀를 깨물고 있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비누 냄새 풍기는 하수도 물이 길 따라 흘러내린다. 물소리도 길 따라 휘어지며 흘러내린다. 저녁 시간 골목길은 음식 냄새들의 유원지다. 지금 보시면 음식 냄새가 골목길에 풍기는 것을 역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뜯고 있던 고양이가 도망간다. 전봇대에는 가스 배달, 중국집 전화번호 스티커가 신속히 붙는다. 한때 골목대장이었던 아이가 가장이 되어 아파트 경비하러 급히 내닫는다. 처녀가 힐끗 뒤돌아본다. 사내의 발작 소리가 멈칫한다. 두부 장수가 리어카를 세워놓고 더 좁은 골목길로 종을 울리며 들어가자 붉은 장화를 신은 비둘기 분대가 후드득 리어카에 낙하한다. 아침 7시. 더 넓은 골목길에 가서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는 샐러리맨들. 자, 더 넓은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뭔가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곳으로 살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즉 일찍부터 출근을 하고 있어요. 샐러리맨들이요. 샐러리맨들의 발작 소리가 발작 소리에 밟힌다. 얼어붙은 길 위에 던진 연탄재가 부지직 소리를 낸다. 허리가 나처럼 흰 할머니가 숨이 찬지 허리는 펴지 못하고 고개만 들고 숨을 고른다.
가로등이 켜지고 나방 그림자가 벽에 부딪힌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골목길의 어떤 다양한 풍경, 골목길을 지나는 다양한 사람들, 뭐 사내라든지, 뭐 처녀라든지, 두부장수라든지, 셀러리맨이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중략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 이일훈 선생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강의 중 슬라이드를 보는 시간이 있었다. 고 건축물에서 현대 최첨단 건축물까지 다양한 건축물 설명을 듣는 도중 느닷없이 한적한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시골 방앗간 풍경이 떴다. 이 선생은 잠깐 사이를 두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방앗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완벽한 건축물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완벽한 건축물은 뭐예요? 시골 방앗간이다. 장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양철 지붕만 올려놓았지만 여기 어디 버릴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가슴이 찡했다. 누가? 글쓴이가. 왜요? 나도 어느 골목길이었었던가 그 비슷한 느낌, 완벽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았기에 더 그랬을 것이래요. 나도 완벽한 골목길을 만났었대요. 그 골목길은 밥을 먹고 있는 방이, 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이, 달팽이만한 초인종 달린 대문이 양쪽으로 있었다. 이 골목은 담장이 없어? 길이 담장이구나. 길이 담장이 될 수 있다니. 이렇게 평화롭고 완벽한 담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완벽한 담장을 가진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니. 불신의 산물로 세워지는 담장과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믿음으로 세운 이 길 담장. 여러분, 지금 불신과 믿음, 불신의 산물로 세워지는 담장과 믿음으로 세운 이 길 담장을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네요. 그 어마어마한 차이, 길 담장 체험 후 나는 왠지 모르게 골목길이 건강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길이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이래요? 노동을 마치고 술 취해 귀가하던 가장이 아내와 자식 새끼들 생각에 머리채를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바로 잡던 길 아닌가. 만삭의 아낙네들이 한 손에 남편과 자식 새끼들에게 먹일 시장 바구니를 들고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향해 걷던 길이 아닌가. 철없는 아이들 즐겁게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흘러넘치는 길이 아닌가. 자, 여러분, 지금 골목길은요, 가장이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귀가하는 곳이었고요. 만삭의 아내들이 가족을 위해서 장을 보고 집을 향해 걷는 길이에요. 그리고 철없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흘러넘치는 곳이래요. 굉장히 뭔가 정감이 넘치는 일상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밥 숟가락보다도 더 우리들의 삶때가 묻어서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길 아닌가라고 하면서 골목길에 대한 화자의 어떤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러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의 문제는요.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34번, 36번, 37번, 3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 보니까 34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건 나와 다예요. 그쵸? 나 작품은 여러분 당신이고요. 다 작품은 길에 열매집을 매단 골목길이여입니다. 자, 그럼 나 다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아니고 나 볼게요. 나는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해서 여운을 주고 있다라 그랬어요.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한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분? 한번 보러 갈까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있었습니다, 둘렀습니다, 만났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사로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래서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지울게요. 자, 다는 대비적 상황을 제시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다 대비적 상황 나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이었어요. 자, 불신의 산물로 세워지는 담장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세운 이 길담장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어떤 주제의식? 서민들의 삶이 묻어있는 골목에서 느끼는 어떤 정감 같은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었으니까 2번 맞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라 그랬는데 반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이랑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랑 다해서 그런 거 나왔나요? 아니요. 둘 다 반어적 표현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얘는 틀렸어요. 자, 가나 다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에는 쓰였어요. 다에 쓰였는데 어디 쓰였는지 보러 가실까요? 자,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힐끗, 힐끗은 모양, 후드득, 모양, 부지직, 소리, 반질반질,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 다에서는 음성상징어가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요. 마치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리는 느낌, 마치 내 눈앞에 그 모양이 보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생동감이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만 맞는 설명이니까 지울게요. 5번, 가나다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러분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다에서는 이런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머지 가를 통해서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느낌 잡으면서 우리 바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해요. 자, 다음 문제는요. 36번입니다. 자, 3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보기의 내용을 좀 보고 가실까요? 이 작품의 화자는 노동을 하며 고단하게 살아온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누구로 나왔었나요? 네, 아낙네들과 당신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고달픈 처지와 상처를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가요? 화자가 누구한테요? 아낙네들과 당신한테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래요. 자, 그럼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얼어붙은 땅은 아낙네들이 일하는 것을 더 고단하게 한다고 할 수 있군. 자, 여러분 아낙네들은 안 그래도 되게 지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땅이 지금 얼어붙었대요. 그러면 일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얼어붙은 땅은 아낙네들의 노동을 더 고단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2번.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일하는 당신은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군. 여러분 이것도 1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일하는 건 엄청 힘들잖아요. 당신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맞았어요. 3번. 화자가 당신의 상처를 연뿌리보다 질기고 뻗세다고 한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요. 화자가 그들의 고달픈 처지와 상처를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나오죠. 화자가 당신에게 노동의 결과가 질기고 뻗센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냐고 하는 것은요. 연민으로 볼 수 있겠네요. 4번. 도로뿐인 한 생에는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달픈 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자, 도로는 뭐라 그랬어요? 헛되이 수고함, 보람없이 애씀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노동을 하며 고단하게 사는데도요, 나아지는 게 없대요. 헛수고래요.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달픈 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았어요. 5번 볼까요? 화자가 목청을 다해 당신을 부른 것은 삶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여러분 여기 좀 볼까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 지금 누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화자? 아니죠.
보기를 보시면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화자가 목청을 다해 부른 거죠. 고달픈 처지에 당신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으니까.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삶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화자가 당신을 위로하고 싶은, 이거 고쳐볼까요? 화자가 목청을 다해 당신을 부른 것은 화자가 당신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틀린 선지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그랬는데, 자, 기역은 논두렁이었고요. 니은은 골목길이에요. 볼까요? 기역은 니은과 달리 지나온 삶에 대한 그리움의 공간이다? 아니요. 논두렁, 골목길 둘 다 그리움의 공간이 아니에요. 기역은 니은과 달리 실현하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아니요. 둘 다 소망이 드러나는 공간 아닙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아니요. 이것도 둘 다 아니에요. 자, 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 자, 기역, 논두렁은요. 아낙네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었죠. 일을 하는 공간이니까 삶의 터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골목길도 가장이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귀가하는 길이었고요. 만삭의 아낙네들이 가족을 위해서 장을 보고 집을 향해 걷던 길이었죠. 그러니까 둘 다 이것도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볼까요? 논두렁과 골목길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둘 다 아니죠, 이것도. 그럼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는 가을, 가을 다음엔 겨울, 뭔가 이렇게 순리대로 나타나는 자연의 원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거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5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다에 대한 여러분 길에 열매집을 매난 골목길이어죠. 이거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이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글에서 글쓴이는 골목길의 다양한 풍경과 그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 중략 전까지 보시면 골목길의 다양한 풍경이랑 골목길을 지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예, 맞아요. 자, 글쓴이는 시골 방앗간이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이희룬 선생님의 강의에 공감을 하고 있나요? 네, 어디요? 여기요. 자, 회색 선생님이 밑줄 해놓은 부분 좀 보실게요. 건축가 이희룬, 잠깐만요.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시골 방앗간 풍경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가슴이 찡했어요. 왜? 나도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아봤으니까. 나도 완벽한 골목길을 만났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2번, 3번을 다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도 자신이 만났던 완벽한 골목길을 떠올리게 됐다라는 거죠. 자, D 한번 볼까요? 이희룬 선생의 강의는 글쓴이가 골목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발견하고 후회하는 계기가 되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글쓴이도 이희룬 선생처럼 완벽한 골목길을 만나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이나 후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리고 글쓴이는 골목길을 우리들의 삶때가 묻은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골목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 밥 숟가락보다도 더 우리들의 삶때가 붙어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것이 아닌가, 윤기가 도는 길이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애정을 잔뜩 드러내고 있었으니까 5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작품에 대한 문제들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지한 찐 포인트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시 당신이라는 작품과 한민복 작가의 길에 열매집을 매단 골목길이여라는 작품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비록 갈래가 다른 문학 작품들이었지만 그래도 이지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되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선생님 마음이 좀 많이 좋지도 않고 되게 많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